기준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 기준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또 피부에는 뭐 해가 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고객님. 피부에는 유해하지 않다? 관련 기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방부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방부제를 얼만큼 안전한 영역에서 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쓰면 우리나라의 파라벤 허용 기준은 단일 0.4%, 혼합 0.8%.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파라벤의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지난 2004년에는 유방암 환자들의 종양에서 파라벤을 검출했다는 연구 발표도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네요. 파라벤은 우리 몸속에 있는 여성 호르몬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성 호르몬을 과잉 분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방암 같은 것이 발생하기 쉽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충격적이네요. 정자수 감소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확인하셔야겠어요. 파라벤은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피부염으로 병원을 찾은 한 여성. 미간이랑 양불, 턱까지 같이 울긋불긋하게 올라오면서 좀 간지럽기도 하고 화장품 바를 때는 좀 따갑기도 했었어요. 이번에 구입해 사용한 화장품이 문제. 성분 표시를 확인하니 파라벤이 들어있습니다. 검사 결과 자극성 접촉 피부염. 그런데 정말 파라벤 때문일까요? 파라벤 같은 이제 알러젠으로 유명한 그런 물질들에 노출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염증성 반응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메틸 파라벤의 경우 자외선과 닿으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피부 괴사까지 유발하는 치명적인 파라벤. 뿐만 아닙니다. 파라벤이 뇌 분비계 장애를 일으킨다는 국내 연구 발표도 있었습니다. 토종 무당개구리의 배알을 이용해 부틸 파라벤의 독성 실험 결과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알려졌던 파라벤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이 밝혀졌는데요. 올챙이죠? 파라벤에 노출된 올챙이들에서 상당수의 두부 기형이 관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걸까? 체중이 작고 연령이 어린 그런 개체일수록 독성 효과가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경우에 영유아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파라벤에 노출되면 어른보다는 훨씬 더 예민하게 파라벤의 위해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아용품도 파라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다량의 파라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남아는 미성숙, 여아는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적 발달이 이루어지지만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는 것과 똑같이 어렸을 때 키가 잘 성장하지 않고 성장 발달에 장애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최근엔 파라벤 무첨가 제품이 늘고 있는 추세. 무파라벤 속 불편한 진실. 성분 표시에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글자. 페녹시에탄올. 이건 뭐예요? 파라벤은 없는데. 페녹시에탄올도 화학 방부제 중 하나. 그렇다면 이 성분은 안전할까?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또 미꾸라지를. 수조 안에 미꾸라지를 넣자마자 발버둥칩니다. 뭔가 이상하죠. 1분도 채 되지 않아 미꾸라지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어들더니 결국 미동조차 사라집니다. 파라벤보다 오히려 그 독성이 강합니다. 페녹시에탄올 같은 경우도 안전한 화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예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라든가 신경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토피가 있는 쌍둥이를 둔 박지은 주부.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을 계속 쓰면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아파요. 근데 제가 만들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용품 속 화학 성분을 피하기 위해 천연 제품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는데요. 10분만 투자하면 천연 치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재료가 잘 섞이게 하는 잔탄검. 치약의 효능을 높여주는 멘톨과 자일리톨을 넣고 글리세린을 넣은 후 잘 섞습니다.